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에서 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지금 남편과 크게 다툰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글을 씁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순서와 상관없이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결혼 2년차, 30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저는 일남 일녀 중 장녀이고 남편은 이남 중 장남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연봉도 같습니다. 연애 시절, 남녀 평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던 남편을 만나 저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혼수를 한다는 기존의 생각과는 다르게 금액적으로 남자가 더 부담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트 비용도 공동 통장을 만들어 일정 금액을 함께 넣어 그 돈으로만 지내고 기념일 선물도 둘이 넣은 돈에서 해결하며 나름 동등한 입장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 연애하고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당시 제가 모은 돈은 7천, 남편이 모은 돈은 9천이었는데 남편이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생각이 들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손을 벌려 남편과 똑같이 9천을 맞추어 반반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이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오전에 음식을 돕고 설거지하고 밥상을 차리고 저녁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술 한잔하며 애교도 부리며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상도 차리고 설거지까지 끝내놓고 친정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고모님이 오신다고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니 모른 척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시어머니께 저도 맞다리라 친정에 가봐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가자고 하며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친정으로 가는 길 내내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착하고 나서는 손님처럼 앉아만 있고요.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나 남동생도 모두 집안일을 도와주는데 남편은 먼저 나서서 설거지를 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상을 치우고 무거운 상을 옮기는데도 그저 가만히 있더니 시댁에서 하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참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야 하는데 남편이 계속 돌아가자고 하길래 무시하고 하루 자고 아침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나는 시댁에 가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하는데 왜 자기는 처가댁에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물으니 어색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어색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왜 노력은 여자만 해야 하는 겁니까?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는 노력하는데 왜 자기는 안 하냐고 하니까 앞으로는 안 그럴 거라고 말하더군요. 결혼 후 몇 달 동안 나는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당연히 처가댁에 알아서 안부 전화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친정 엄마와 통화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냥 넘어가기로 했고 그 이후로 나도 시댁에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자기야, 왜 요즘 우리 집에 안부 전화를 안 해? 그래서 나도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 집에 전화 안 했냐고. 당신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렇게 남녀 평등을 외치더니 내가 시댁에 전화 안 하니까 서운했냐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자식된 도리로서 하는 거지 남녀 평등하고 무슨 상관이냐며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자기는 아들이니까 해야 하고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연애 시절 그렇게 철저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짜증이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왜 자기 집에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하는지 말해줄래? 자기 말대로라면 부모님이 자식이 결혼했으니 궁금해 하시는 건 당연한 거지. 자식된 도리로 안부 전화를 해야 하는 거라면 우리 부모님은 결혼한 자식이 궁금하지 않으신가 보다. 자기가 안부 전화를 드리면 되잖아. 나는 장모님과 통화하면 불편하니까 좀 그렇다. 그럼 우리 집엔 내가 안부 전화를 할게. 대신 시댁에는 자기가 전화드리면 되겠네. 나도 어머님과 통화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 마음 이해해. 그러니까 각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부부가 꼭 똑같이 해야 하나? 됐어. 그냥 하지 말자고 하네요. 연애 시절에는 서로 한 만큼 하자는 게 당연했고 자기가 우리 동네 한번 오면 내가 자기네 동네 한번 가는 식으로 철저히 맞춰가며 개념 커플이라고 자랑하던 사람이 정말 황당했어요. 또 결혼 전에 아버지 환갑 때 여행 보내드리려고 적금을 부어서 400을 모았는데 환갑이 아직 남아서 예금으로 돌려둔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우리 아빠 환갑 때 쓰려고 모아둔 건데 통장을 발견한 남편이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환갑 때 여행 보내드리려고 결혼 전부터 모아둔 거야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럼 우리 부모님은? 이러네요. 시아버지와 우리 아빠가 동갑이시고 우리 아빠는 6월, 시아버지는 10월이 생신이세요. 그래서 자기도 결혼 전에 부모님 환갑 준비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보내드려야지 라고 했더니 자기는 따로 모은 돈이 없고 모은 건 전부 결혼 비용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서 온천이라도 보내드리자고. 그런데 남편이 장인어른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우리 아버지는 온천으로 때우겠다는 거냐며 화를 내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했죠. 자기야, 내가 결혼 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따로 저축한 건데 그게 차별하는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자기보다 10원이라도 적게 해왔어? 저 돈은 우리 아버지 여행 보내드리려고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고 결혼 후에는 그 돈에 한 푼도 더 보태지 않았어.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따로 생각 못했으니까 내가 내 돈까지 보태서 온천 보내드리는 건데 내가 자기보다 더 효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딴소리 말고 똑같은 곳에 보내드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남편이 치사하게 나온다면서 이 문제는 곧 죽어도 제 마음대로 할 생각이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은 김장을 안 해요. 오히려 김치를 사 먹는 스타일이고요. 그런데 시댁은 김장을 합니다. 저는 김장하는 날 가서 도와드리죠.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집에서 너희 집은 김장 안 해서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 없고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몇 포기만 친정에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러라고 싸주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럽니다. 장모님은 김장도 안 하시는데 직접 한 김치 드셔서 좋겠다.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다. 잘해드려. 순간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말만 안 했어도 시어머니께서 김치 싸주시는 거에 정말 감사했을 텐데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확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제 시댁 김장할 때 안 갈래.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왜 그러냐고 하길래 김장은 나도 같이 하는데 생색은 자기가 다 내니까 기분 나빠서 가기 싫어졌어. 그럼 우리 엄마더러 혼자 김장하란 거야? 왜 자기 결혼 전에는 어머니 혼자 김장하지 않으셨어? 지금 내가 결혼했으니까 어머니가 김장을 더해서 우리한테 주시잖아. 김장할 때 배춧값도 보내드리고 가서 일도 같이 하는데 김치 주신다고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였어? 그럼 더 부담스럽네. 그냥 시켜 먹을래? 나는 너 진짜 웃기다. 며느리가 김장할 때 돕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아니, 그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말 한마디에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이제 더는 짜증나서 못하겠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돈도 보내드리고 도우러 가는 건데 말을 그렇게 얄밉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걸 모르나 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다 해두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2천 정도가 나오니까 두 분이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시댁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이 사실을 몰랐고 남편도 우리 집에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며느리가 자기 부모님이 노후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딸네 집에 와서 얹어 사는데 남편이 화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걸 보더니 남편이 이래서 우리나라 안 돼. 무슨 자식이 노후 대비책도 아니고 자식한테 너무 피해를 주네. 우리도 열심히 저축해두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봤어요. 자기야, 그럼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맏딸인데 처남 있잖아. 자기는 처남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며 회피하려고 하길래 실망스러워서 다시 물었죠. 내 동생이 뭔 상관이야? 자식된 도리로 모시는 거지. 난 시부모님 나이 들면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 자긴 우리 부모님 아프면 모실 생각이 없나 봐. 장인 장모님 노후 대책 안 해두셨어?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이때 남편의 표정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남편이 난 우리 부모님도 알아서 사셔야 한다는 생각해.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자식한테 기대어 사는 건 정말 아니지. 결혼은 독립해서 사는 건데 무슨 인수 합병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삶은 각자 사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전 당연히 시댁도 노후 준비가 됐다고 느꼈고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주말에 시댁에 놀러 갔는데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시어머니께서 우리 노후 대책이 안 되어 있어서 큰일이라면서 사돈댁은 해두셨다니 그러시길래 저희 부모님은 해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행이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지. 그렇게 집에 왔는데 신랑이 장인 장모님 노후 대책 해두셨어? 응, 해두셨지. 우리 집은 정확해서 그런 건 칼이야. 그럼 걱정 없겠다. 우리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자기 생각도 그렇고 각자 사는 거라며 그땐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 안 해두셔서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난 싫어. 둘이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당연히 내가 장남인데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때 자기가 우리 부모님 모실 거냐고 했을 땐 각자 사는 거라며 왜 이제 와서 딴 말이야? 그땐 장인 장모 노후 대책 해두신 줄 몰랐지. 우리 부모님은 노후 대책이 없으시잖아. 이거 뭔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전 분명 나중에 시부모님 모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노후 대책이 되어 있으셔서 제가 모시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남편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제 부모님 모시는 거 어떠냐는 말에 정색하며 각자 사는 거라고 해놓고선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되셨다니깐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겁니다. 그때 그럼 장인 장모도 우리가 모셔야지라고 말이라도 했다면 어차피 모시지 않아도 됐지만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몇 달이 지났네요. 어제였지요. 폭발한 게 다다음 주에 저 이모 딸이 결혼을 합니다. 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했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다다음 주에 시고모님 아들 결혼식이라고 하네요. 전화 끊고 같은 날이니까 각자 전 저희 이모네 결혼식하고 남편은 시고모님 결혼식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이 되냐고 내가 호라비도 아니고 결혼하고 처음 치러야 하는 경조 사이인데 혼자 가야 하냐면서 뭐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나도 나 결혼하고 우리 집에 경조사가 처음인데 나도 당신 데리고 가고 싶지만 이렇게 겹쳤으니까 각자 가는 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남자 쪽에 맞춰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판했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공평 외치던 사람이 결혼하니까 남자 쪽에 맞추는 거라고 말하냐고 이게 당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사실 연애할 때 남자가 돈 다 쓰고 결혼할 때도 남자가 집 해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맞지만 결혼 후에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결혼해서는 여자가 남자 쪽에 들어오는 건데 남자 쪽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일을 쉴 텐데 그땐 자기가 돈 벌어다 주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때 자기가 혼자 외벌이 한다고 해도 생색내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네요. 이거 미친 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난 아이 낳을 생각 없는데 끝까지 일할 거야. 아이 안 가질 건데 이랬더니 말이 되냐고 또 소리를 칩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나보고 뭐가 맞는 건지 잘 생각하라고 하네요. 이 일이 있고 하루가 지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짜증만 나네요. 남녀는 다르지 않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 귀한 자식이다. 남녀가 공평한 게 진짜 개념 있는 거다 외치던 사람이 그래서 이런 개념남이면 딱이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던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집니다.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긴 했는데 아직도 혼란스러워 미치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퇴근하고 변호사 친구 만나서 이야기 좀 들었고요. 남편 성격상 협의 이혼은 힘들 것 같고요. 녹취를 좀 해두라고 하네요. 소송밖엔 없다고요. 전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공동명의로 한 것들 중 제 부분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잘못한 것처럼 하루 종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언제나 남편 생각이 다 맞는 소리라며 믿어줬던 걸 남편도 잘 알기에 이번 일도 제가 자기 말에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놈을 개념남으로 판단했던 그 시점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리플이 참 많이 달려서 한참 걸렸습니다. 다 읽어봤고요. 조언 감사드리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반반 연애에 반반 결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결혼했으니 제 권리 찾아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고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더 믿고 따랐는데 그게 단지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했던 짓거리라고 생각하니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안 그러신 남자분들도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반반 결혼의 이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한국 여자들은 결혼 후에 시댁에만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결혼 비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이라며 반반 결혼의 그런 부당함을 해소시켜주는 것이라 하였고요. 항상 저에게 네가 자기 집에 이만큼 하면 나도 너희 집에 더 있음도 하지 못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헛소리였을지도 모르는 그 말에 더 감동했고요. 그래서 동등을 원하는 남편을 최대한 맞춰준 것이죠. 결혼식의 예단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랑 잠깐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나서서 반반 결혼에 예단이 웬 말이냐고 실도 쳐줬었고요. 그래서 더 확고해진 거고요. 가사 분담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퇴근이 같아서 항상 같이 오면요. 제가 먼저 씻고 그 사이에 남편은 출근할 때 정리 못한 것들 정리해 놓고요. 남편 씻을 때 전 저녁 준비하고요.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여자인 제가 더 많이 한 건 맞는데 저는 남편이 원해서 공평을 따라주었던 것이지 제가 더 손해본다고 안 하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 환갑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모아둔 거라 흔들리지 않았고요. 우리 아빠 그렇게 보내드리고 시아버님 온천 보내드린다는 생각은 제 생각이 맞다고 믿고요. 근데 참 서운한 것은 시부모님이 해외 한 번도 못 가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짬짬이 번역 알바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따로 자유적금 여행 경비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 저축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딴 식으로 나왔던 게 가장 서운하네요. 나중에 보내드리자며 제가 모은다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솔직히 공평 외치는 남편 말에 100% 수긍해서 결혼한 건 맞는데 결혼해서도 완전 반반 이렇게 외치며 살지 않았고요. 전화 안 드린 것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저 일 있고 나서도 알아서 연락드리고 했었네요. 허가 문제도 제가 남편 떠본 것이 잘못이라고 하시는데 결혼 후에 조금씩 바뀌는 남편 보면서 마음가짐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랬고요. 결혼 결심하면서 시부모님 나중에 모실 생각이 분명 있었답니다. 남편이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고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거라면 저 이렇게 이혼 결심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실체를 이제 다 아니까 오히려 후련한 거 있죠. 다시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1%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제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만 자녀 계획이 있었기에 조금 일러서 겨울쯤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남편이 생활비 혼자 벌어와도 생색 안 낸다는 그런 말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안 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강 변명은 다 한 것 같네요. 지금 느낌은 그냥 후련해요. 소송 준비하려면 조금 힘들겠지만 기운 낼 거고 이혼 후에 회사 문제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고 제가 그만두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남편도 뻔뻔하게 나오는데 저도 뻔뻔하게 굴어보려고요. 이 글 보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께 한마디 하자면 결혼 반반 좋습니다.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결혼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다만 여자분들은 결혼 반반해도 될 만큼의 괜찮은 남자를 잘 고르셔야 할 거고요. 남자분도 여자가 따라준다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고맙게 생각하고 결혼 후에도 정말 자기 집처럼 친정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여자들은 남녀 평등 아무리 외쳐도 결혼하면 시댁에 좀 더 손이 가는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요. 알아서 느끼며 잘하는 사람에게 괜히 더 잘하길 바라면서 툭 한마디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제일 기분 더럽고 서운한 겁니다. 그게 이혼 후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깔끔히 글 쓰게 되면 좋겠습니다. 최종 후기입니다. 전에 공평하게 결혼했던 여자의 최후 글쓰기입니다. 후기입니다. 원글에 말했듯이 저희 아버지 환갑이셔서 며칠 전 여행 즐겁게 잘 보내고 와서 후기 올립니다. 글 썼을 당시에 변호사 친구와 상의 끝에 녹취라는 답을 찾았고 더 알아보니 법정 이혼 사유가 되려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했고 결혼 전 약속을 서면상 공증한 것도 아니고 공증해도 제3 문제 외에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이행 안 한다는 것만으로는 제가 패소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하여서 그 후에 펜 녹음기를 하나 구입해서 때만 노리고 있었지요. 그놈한텐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고 시댁에 안부 전화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일상생활도 거의 말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녹취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요. 그놈도 슬슬 상황이 답답했는지 뭐가 불만이냐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여러 번 시도 끝에 녹취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씻고 나오거나 펜이 가방에 있거나 등등 몇 번을 실패하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유도를 했습니다. 처음 녹취 내용 요약. 자기 그때 뭐라고 했지? 이사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했었나? 남편 당당하게 그때 내가 말했잖아 생각해봤어 응 생각해봤는데 그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살면 좋겠어. 목소리 톤이 높아지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 나도 불편한데 우리 부모님은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해. 그럼 나도 모시고 살 이유가 없는데 자기는 내가 우리 부모님 노후 대책 안 했을 거라고 했을 때 뭐라 했어? 인수합병 아니라며 각자 살아가는 거라며. 근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세상 천지에 처가댁 모시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게다가 처가댁은 노후 준비도 돼 있는데 뭐가 문제야? 물론 그건 문제없지. 누누이 말했지만 난 결혼 전부터 나중에 시부모님 나이 드시면 모시려고 했어. 근데 그건 자기가 우리 부모님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전제였을 테고 자기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웃으며 시부모님 모시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제가 더 말하고 있는데 말 자르면서 야 그만해. 너랑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주위에 다 물어봐라. 너같이 말하는 여자가 있는지. 아직까진 시집을 오는 거지 결혼을 하는 게 아니야. 뭘 좀 똑바로 알고 떠들어. 지금 장난해. 너 결혼 전에 저도 욱해서 호칭이 막 나갔습니다. 뭐라고 했어? 정말 이런 한 푼 동등하게 써야지 개념 있는 거라며. 그럼 내가 너 부모님 모시게 되면 시부모님한테 들어가는 생활비며 용돈이며 내가 더 벌어와야 공평하겠다. 그치 너 진짜 웃긴다. 이러고선 아무 말도 못하세요. 제가 더 싸줬습니다. 너 결혼 전에 내가 이렇게 더치페이 딱딱하고 반반 결혼하면 뭐가 좋은 건데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 한국 여자들 결혼 후에 시댁 일만 더 신경 쓰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해서 불합리하다며. 반반 결혼이 그 부당함을 해소시켜준다며. 내가 너네 집에 이만큼 하면 너도 우리 집에 이만큼 하겠다며. 근데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꿔? 김장은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쳐도 양과 경조사 문제는 왜 내가 우리 친정 무시하고 시댁만 신경 써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시부모님 여행 경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결혼 전 모은 돈 가지고 내가 뭔데 왈가불가야. 짜증 내더군요. 했던 말 또 하냐야. 됐고 내가 집값 반 보탠 거에서 내가 혼수 반한 거 빼고 얼만데 내가 줄게. 그거 주면 이제 조용할 거냐? 참 이때 이 놈 정말 최악이고 이게 본 모습이다 싶더라고요. 그 놈 돈 나올 구멍 없고 시댁에서 보태줄 형편도 안 됩니다. 보통 남자들이 허세 부리는 것처럼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집 1억 4천하고 2천 혼수했고 2천으로 결혼 준비했으니 집값 7천에서 1,000만 원 빼고 6천 주면 되겠네. 그럼 조용히 하고 따라줄게. 언제까지 줄 수 있는데 내가 더러워서 해주고 만다. 이러고 나갔습니다. 외박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음날 일어났더니 후다닥 옷 갈아입고 아는 채도 없이 먼저 나가대요. 물 한 잔 마시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6,000원 언제 줄 건데 무시하더군요. 이후론 상습 문자는 안 좋을까 해서 더 이상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약 올린 정도. 이날 지나서 전재산이랄 것도 없지만 틈틈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결혼 후에 월급 일부분 합하여 모으던 적금도 해약했고 제가 시부모님 여행 경비주로 모은 것은 어차피 제 것이고 제가 부업해서 모은 돈이고 결혼 전에 아버지 한갑 여행할 것도 어차피 제 것이고 지금 사는 집 전세반도 제 것이고 공동명의고 혼수가 문제이긴 한데 이것은 차후 중고로 싸게라도 모두 내놓아서 흑반으로 정리할까 했습니다. 적금을 해약한 날 그때까지 남은 생활비 반과 적금도 이자까지 정확히 반을 딱 나눠서 가계부와 해지한 통장과 함께 동봉의 봉투에 넣어서 줬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이제부터 돈 관리는 각자 하는 게 좋겠다. 나 귀찮아 이랬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러더군요. 그 후 양과 겹친 결혼식이 다가왔고 하루 전날 내일 입을 거 챙겨두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선 당일날 쪽지만 달랑 두고 전화 꺼놓고 집을 나섰지. 들어갈 때쯤에 전화기를 켰더니 6도 문자 못해서 개념 없다는 소리까지 써놨더군요. 예상 못한 증거 문자 또 하나 확보하고 집에 들어가니 술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대요. 저 오니까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지랄지랄하기 시작합니다. 전 이미 현관문 열면서 녹음기 킨 상태. 두 번째 녹취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야 내가 지금 우리 집을 무시하려고 작정했냐. 그렇게 우습게 보이디 내가 얼마나 개망신을 당한 줄 아냐며 소리소리 지르더군요. 자기야 나 결혼식 동생 다녀온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저보고 아가리 닥치라고 합니다. 너 이제부터 친정 가지 말고 통화도 하지 마 이러대요. 내가 미쳐서 내가 너희 소유물이냐?
저도 덩달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착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여자가 남자 쪽에 맞춰줘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퇴근해서 밥 먹고 쉬고 있는데 케이크이랑 꽃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분위기 잡기에 눈치채고 녹음기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녹취 내용 요약. 남편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고 화해하자. 무슨 화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공평할 수 없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응, 잘 알고 있었는데 공평할 수도 있다고 가르쳐준 게 바로 당신이었지. 결혼 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고 그렇게만 하면 불합리한 우리나라 썩어빠진 무개념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안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인정해. 그 당시엔 데이트 비용이나 남자가 직구하는 거랑 그런 것들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걸 자기한테 말한 건데 고맙게도 자기가 잘 따라줘서 지금까지 고맙다고 생각해. 하지만 결혼은 별개야. 결혼식 문제도 그래 결혼 후 처음 맞는 시댁 경조사가 있다면 며느리가 당연히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친정 경조사는 그건 잘 말씀드리고 봉투만 보내도 뭘 할 사람이 없을 걸 이모님 댁에서도 시댁 경조사 있다고 설명하면 여자이시니까 이해하실 텐데. 아니 이해 못하시던데 경사가 겹쳐서 각자 참석하는 거라고 하니까 너도 갔었어야지라는 말은 안 하시고 그랬니? 하시던데 가만히 있더니 이럽니다. 경조사가 겹칠 일이 앞으로는 없다고 판단한 듯해요. 그래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았네.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내가 2번 다시 아무 소리도 안 할게. 그럼 우리 이제 화해한 거지. 나 용돈 받아 쓰는 게 좋은 것 같다 애교를 핍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다 하자. 우리 아버지 환갑 여행은 어떤데? 내가 결혼 전 모은 돈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자기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보내드리면 안 돼 보내드려야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가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적금 해약한 것도 있고 자기 부업한 것도 있잖아. 그러네. 적금 해약한 거 나눴으니까 그걸로 자기 아버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면 되겠네. 그리고 나 부업한 거 우리 엄마 옷 사 입으라고 다 드렸는데 이걸 어쩌지?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장모님을 드려? 그거 내가 잠 덜 자고 주말에 틈틈이 알바한 건데 자기 허락을 받아야 해. 목적이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모은 거였잖아. 목적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여유 자금 모아서 보내드리자는 취지였지만 자기는 우리 부모님 못 해보신 거 해드린다고 따로 알바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 나도 그래서 관뒀어. 더 이상 부업할 힘도 없고 지금까지 모은 걸론 인천 앞바다도 못 보내드릴 것 같아서 그냥 엄마 옷 사 입으라고 드렸어. 남편 울그락거렸는데 가다듬더군요. 자기야 진짜 이러지 말자. 우리 이렇게 감정 싸움하지 말고 다시 올바르게 생각해보자. 올바르게 생각하자는 사람이 결혼은 별개라며 시댁 먼저 맞추라고 말을 해. 그리고 내가 시댁 먼저 안 맞춘 게 뭔데 명절에 시댁에 먼저 가지. 친정에 먼저 내가 가 김장 때도 우리 생활비 아닌 내 용돈에서 돈 보태드리고 힘드실까봐 자진해서 가서 돕는 건데 너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 생색은 있는 대로 내더라. 그 몇 폭이 우리 부모님 가져다 준 거니까 뭐 어떻다고 그리고 뭐 내가 임신하고 육아하려면 외벌이 해야 하는데 그걸로 생색 안 낸다고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전 좀 흥분했는데 오히려 그놈은 애써 침착하게 말하더군요. 당연히 외벌이 하면 힘들지 그걸로 애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 생각은 안 해. 내가 외벌이 해도 아무 투정 안 부린다는 건 자기를 위한 배려인데 왜 그걸 생각 못해? 멘붕이 오더군요. 더 이상 말도 하기 싫고 그만하자. 너 같은 놈이랑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소리치네요. 야, 너 진짜 답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내 의견 굽힐 생각은 전혀 없냐? 그래 내가 결혼 전에 솔직히 내가 돈 더 쓰면 아까워서 평등 공평 외쳤다. 그땐 너랑 결혼할 확신도 안 썼고 내가 돈 더 쓰다가 헤어지면 내가 너무 손해일 것 같아서 그랬다. 그리고 결혼할 마음 먹었을 때도 우리 집 너도 뻔히 알지 않냐 집 해주실 여력 없으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반반 결혼 말한 거고 너도 순순히 승낙했잖아. 하지만 결혼해서까지 내가 남잔데 그렇게 살아야 하냐? 당연히 시댁에 좀 더 맞추고 시부모님부터 챙기는 게 도리지. 그리고 얼마나 된다고 김장 때 돈 보탰다고 유세야 20만 원 보탰습니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다. 어떤 시어머니가 친정에 김치 가져가라고 하겠냐? 그리고 장인어른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우리 아버지 논천 세상에 그런 집 없다. 반대인 경우면 몰라도. 그리고 결혼했으면 결혼 전에 모은 돈도 공동재산이지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무슨 개수작인데 저게 본심인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단지 돈이 아까워서 결혼할 확신이 안 생겨서 더치페이 한 거고 결혼할 때는 신혼집 구할 여유가 안 돼서 나한테 사탕발림 한 거란 소리야. 그래 어쩔래? 알았어? 네 뜻 잘 알았으니까 잘 생각해볼게. 생각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자기 의견에 따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지나서 녹취 내용 친구한테 다 의논하고 이혼 서류 가져와서 내밀고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더러 미쳤냐고 왜 이러냐고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냐고 그러길래 녹취한 거 들려줬습니다. 무지 황당해 하더군요. 이거 카피보니아 변호사 친구한테 들려줬더니 이 정도면 너한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법정 싸움까지 가도 내가 100% 승소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너 나한테 위자료도 줘야 한대. 그렇게까지 하기 싫고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자. 집 빼서 서로 돈 가져가고 혼수 반만큼 내가 가져가던가 아님 팔아서 반반 나누던가 딱 공평하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도장 찍어주나 보자고 난리를 치더니 다음 날부터 와서 빌기 시작합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자기가 잠시 친구들 이야기 듣고 미쳤었나 보다고. 그래서 제가 내 친구들은 연애할 때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결혼할 때 집도 장만하고 했잖아. 그러니 와이프들이 시댁에 설설기며 살겠지만 그걸 나한테도 바랬다는 것부터가 에러지. 난 이미 결심 굳혔으니까 이혼의 손이 발휘되도록 빌더군요. 창피하게 회사에서까지 울먹이며 빌더이다. 시부모까지 찾아와서 빌고 하시는데 어른 앞에서 냉정하게 하기 뭐해서 알았다고 돌려보낸 뒤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짐을 싸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신 전까지는 이혼 소리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혼 요구했고 법원 가서 협의 이혼 확인 신청했고요. 지금은 숙려 기간 중입니다. 이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부모님 모시고 관 가서 실컷 놀다가 왔고요. 이제 좀 더 버티면 이중 인격 자랑도 영원히 남남이군요. 정말 아이가 없을 때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한 게 너무 잘한 것 같고요. 개운합니다. 이혼녀 딱지야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다 싫다면 돈 있겠다, 직장이 있겠다, 독신으로 살지요. 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제일 힘든데 제가 그런 대우받았다는 걸 다 들으시면 속은 상하시겠지만 웬만한 남자들보다 공부 더 시키고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잘했다는 못하시더라도 알았다고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쓰레기 같은 자식 결혼 2년 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까지 해서 1억 정도 있는데 알아서 장가 가겠지요. 저는 앞으로 일 더 열심히 하고 여가생활 좀 즐겨야겠습니다. 물론 그 자식이 회사에 거짓 소문 퍼뜨릴 수 있으니 미리 언질해 놓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답니다. 수많은 조언들 감사하고요. 리플 달아주셨던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